현재 중국에서는 자국 매체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두고 허무맹랑한 비방을 가했다가 오히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일제히 대대적인 극찬 보도를 쏟아내면서 결국 중국의 국제적 입지만 더욱더 궁지에 내몰리게 됐다며 중국 네티즌들과 중국 축구 팬들의 분노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매체들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오른 H조 대표팀 중에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대표팀에 대해서는 민망할 정도로 극찬을 쏟아낸 것과 달리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한 비판을 가했다가 이에 반발한 유럽 매체들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국 특집 기사를 싣고 나서면서 도리어 중국 매체들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신화통신은 우루과이의 대표 공격수인 다윈 누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루과이의 우승을 점치는 한편 중국의 이웃국가이자 우루과이와 같이 H조에 속한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다윈 누네스가 지난 화요일에 가진 인터뷰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 어떤 상대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는 우루과이 대표팀이 11월 24일에 있을 한국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H조에서 포르투갈과 가나를 만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누네스가 속한 우루과이 대표팀이 현재 월드컵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훈련 캠프를 차리고 한창 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의 목표가 16강과 8강 진출도 아닌 월드컵 우승이라며 우루과이 대표팀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의 경기를 앞둔 누네스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과의 개막전은 매우 중요하다. 월드컵에 진출한 강력한 팀을 상대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인 신화통신은 누네스의 인터뷰 내용처럼 우루과이 대표팀 또한 마찬가지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오르는 과정에서 사상 최고의 실력을 과시해왔다고 극찬했습니다. 바로 우루과이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남미 조별 예선에 출전한 10개 팀 중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35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종종 축구 분야에서 자신의 체중을 뛰어넘는 강력한 펀치를 날려왔는데 급기야 1930년과 1950년에 치러진 월드컵에서는 우승컵을 연거푸 거머쥐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는 흥미롭게도 우루과이 대표팀 선수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오로지 한국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누네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쏟아지는 중국 기자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팀만 입에 올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표가 월드컵 우승이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한국과의 경기뿐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매체인 신화통신은 우루과이에 뒤이어 한국과 함께 H조에 속한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낸 반면에 한국팀에 대해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평가를 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우루과이에 이어 포르투갈 또한 마찬가지로 H조에서 강력한 우승팀으로 손꼽힌다며 우회적으로 한국팀의 전력을 애써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우루과이 대표팀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대표팀의 훈련지에서도 중국 매체들의 취재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통신은 다른 축구 대표팀들은 서서히 카타르에 입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대표팀은 아직까지도 자국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훈련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포르투갈 대표팀이 카타르 현지에서 훈련하면 전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최대한 포르투갈에서 모든 훈련을 마친 뒤에 본선에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일에 있을 나이지리아와의 평가전마저도 자국에서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카타르 현지와 포르투갈의 날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포르투갈 선수들이 이를 잘 견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매체인 신화통신은 포르투갈 대표팀이 자국에서 모든 훈련 일정과 평가전을 소화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포르투갈이 H조에 속한 국가대표팀들을 그동안 월드컵에서 마주할 때마다 우승은커녕 줄곧 16강 진출마저 좌절됐기 때문에 이러한 징크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국에서 심기일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르투갈은 2018년에 우루과이에 2대1로 패한 뒤 16강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이 가나에 2대1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이 2002년에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충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이번 월드컵에서 이들 대표팀을 모두 맞닥뜨려야 하는 포르투갈 대표팀으로서는 와신상담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사상 최고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자국의 간판 선수이자
월드스타인 호날두를 공격수로 전진 배치할 뿐만 아니라 포워드에는 AC밀란에서 뛰고 있는 라파엘 레오를 전면적으로 기용했고 미드필더 또한 EPL에서 뛰고 있는 베르나르두 실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바늘과 실처럼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은 수비수로 FC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페페와 맨체스터 시티에 소속된 후벤 디아스와 주앙 칸셀로를 후방에 배치함으로써 견고한 수비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 매체는 이처럼 강력한 진용을 갖춘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선전할 대표팀으로 손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상대할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매우 야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존재는 한국의 미래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으며 파울로 벤투 감독과 스타 선수인 손흥민은 그들이 힘든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아프리카 팀도 같은 생각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한국 대표팀은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상대조차 할 수 없는 최약체 팀이기 때문에 가나를 이겨야만 겨우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이 최악의 성적으로 카타르 본선 진출에 탈락했던 만큼 중국 매체가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 가능성과 축구 실력을 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가 매우 터무니없고 해괴망측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타박하듯이 최근 유럽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눈부시게 활약할 것으로 주목되는 팀은 우루과이도 포르투갈도 아닌 한국 대표팀이라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루고 나서면서 연일 한국 대표팀을 두고 마치 남의 잔치상에서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중국 매체와 중국 축구 팬들을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 대표적인 스포츠 매체로 잘 알려진 유로스포츠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다크호스로 대두될 팀은 세르비아와 폴란드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팀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로스포츠는 거두절미하고 손흥민 선수가 안아골절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를 절대적으로 장악할 것이 자명한 만큼 한국 대표팀의 역사적인 선전이 예상된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30세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 못했지만 절대적인 절정기에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가나 그리고 같은 다크호스 팀인 우루과이가 포함된 조에서 한국을 이끌 완벽한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유로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의 러닝메이트까지 함께 붙여진 만큼 한국의 16강 진출은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과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유럽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또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상대하는 팀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렌시아에서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마요르카로 이적함으로써 그의 경력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다. 하비에르 아기레의 사무이 시스템에서 코소보의 타겟맨인 베다트 무리키와 짝을 이룬 이강인은 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의 창의적인 주요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다. 때문에 그가 만약 카타르에서 그렇게 경기할 수 있고 손흥민이 순전히 골을 넣는 것을 넘어서 센터백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허용한다면 한국팀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김민재는 저명한 나폴리 팀 동료인 흡이차 크라바체엘리아가 아니었다면 이번 여름 계약을 위해 치열한 영입 경쟁을 벌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성은 마인츠에서 여전히 뛰어난 선수이며 황인범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과소평가된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또한 유럽의 스포츠 매체인 유로스포츠는 울버햄튼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인 황희찬과 프라이부르크에 소속된 정우영 역시도 한국 대표팀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사뭇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마지막 문장에서 마치 중국 매체의 경고를 날리는 것처럼 매우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고 싶다면 한국을 마음껏 과소평가하라. 결국 유럽 매체의 이 같은 한국 급차는 자신의 기량과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상대방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갖은 권모술수를 남발할수록 오히려 더 큰 망신을 사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